오늘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대표회의의 주장과 1억 1천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위탁관리 회사의 분쟁이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아파트에 2개의 위탁관리 회사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2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1억 1천만 원만 주겠다는 위탁관리 회사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17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의 시작은 기존 A 위탁관리 회사가 9년간 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4대 보험료 요율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 약 2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대표회의의 지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회의의 주장에 따르면 나이 초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며 받아간 인건비와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미지급분, 연차수당 미지급분, 산재요율 초과 징수 등으로 지난 9년간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 있다며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횡령 주장에 대해 A사는 해마다 산재요율이 바뀌었는데 그 요율 적용을 잘못한 단순한 착오로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중 1억 1천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대표회의는 더 이상 아파트 관리를 맡길 수 없다며 위탁관리 업체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업체 공개 입찰 과정에서 국토부의 사업자 선정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존 업체는 나가지 않고 새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업무를 개시하는 바람에 한 아파트에 2개의 위탁관리 회사가 함께 근무하는 보기 드문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표회의는 기존 A 위탁관리 회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법원에 가집행을 신청했고, 기존 A 주택관리 업체는 입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새로 선정된 업체에 인계를 해줄 수 없다며 각각 가집행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최초 입찰 공고를 의결할 때에는 정원 10명 중 7명이 선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입찰이 2번 유찰되면서 시간이 흘러 최종 수의계약을 할 때는 3명이 사퇴하여 회의를 할 때는 4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4명 또한 수의계약 의결 당시 의견이 갈려 3명만 비위탁관리 회사와의 수의계약에 찬성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B 업체와 수의계약하기로 한 대표회의의 의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과 법정 싸움 속에 2021년 12월 말부터 B 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와 약 30명의 직원과 고용계약을 했고, 기존 A 위탁관리 업체 또한 업무가 계속된다며 직원 35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는 매월 8천에서 9천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4월에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기 이전에도 이번 입찰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며 담당 지자체인 달서구청에서 4차례의 행정지도와 명령을 했지만 대표회의는 구청의 행정지도나 명령을 듣지 않고 B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 법원 판결과 별도로 대표회의는 달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 과태료 건에 대해서도 반발하여 대구 서부지원에 기송사건을 넘겨 아직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2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대표회의와 B사가 계약한 것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렇자 대표회의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부족한 대표회의 인원을 추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다른 한쪽에서는 대표회장이 달서구청의 과태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올려 주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새로운 대표가 충원되었는지 아니면 대표회장이 해임되었는지 등의 의결 종족수 논란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대표회의는 가처분 결과로 계약 무효가 되었던 B업체를 대신할 새로운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열흘간 입찰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다시 B 위탁관리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A 위탁관리 업체에서는 두 번째 진행된 입찰 또한 참여한 두 개의 업체가 이름만 다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업체로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대표회장이 해임됐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 정족수가 부족한 불법 의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 적법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비워줄 수 없다며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에서는 대표회장 해임 건은 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할 때까지 해임 확정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고, 대표 해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아직 해임이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두 번째 입찰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같은 회사라는 주장도 두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지분관계와는 관계없이 대표가 다르고 직원도 다르며 장비도 별도인데 다른 회사로 봐야 한다면서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큰 비용 부담을 안고 싸우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A 위탁관리 회사가 이 아파트에 매달 약 1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와 용역비를 받아갑니다. 이중 산재보험료 요율은 다른 단지의 0.964%보다 훨씬 높은 2.44%를 적용하여 지난 9년간 38명의 인건비를 받아갔습니다. 이 차액을 1.5%만 계산해도 매월 150만 원이 되고 매년 1,800만 원이 되며 이 돈을 9년간 계산해 보면 1억 6천만 원이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표회에서는 이 돈을 주민 몰래 빼갔으니 사기를 친 것이라며 A 위탁관리회사를 이미 고발해 놓았습니다. 관리소장 또한 이 내용을 알면서 결제를 했으니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퇴사자 미지급 퇴직금이 있습니다. 직원 38명이 내년에 모두 퇴사하여 퇴직적립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매년 지출할 퇴직금액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달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비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38명이 모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그 돈은 모두 직원에게 돌아가지만 몇몇 직원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1년 미만에 퇴사를 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충당되었던 돈은 지급 사유가 없어집니다. 바로 미지급 퇴직 충당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5년 전부터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이 돈은 지급 준비금이었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주인인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줄줄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 퇴직 충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미지급금과 과잉 부가분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미지급분은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직원의 국민연금을 주민에게는 받아갔지만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돈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미지급분을 합치면 약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료 요율 뻥튀기까지 모두 합치면 약 4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막상 A 위탁관리 회사는 1억 1천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대표회의가 A 업체를 자르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9년 동안의 잘못된 집행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더 웃긴 것은 이렇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바로 A 업체에 있다가 B 업체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내부 정보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저는 이 1억 이상의 돈이 A 위탁관리 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1700세대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상한 계약도 보게 되는데요. 새로 들어온 비위탁관리 회사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던 중앙집중 난방 방식의 난방유 공급 계약을 2년으로 바꾸면서 20억의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관리비 횡령 및 이상한 계약이 계속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니 입주민을 위해 구청이나 시청이 관련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 그리고 선출된 공무원인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 아파트는 결국 두 번째 가처분에서도 의결 종족수 부족으로 B업체 선정이 무산되면서 2부가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지적되었던 4대 보험료 미납이나 추가분 정산 금액이 2억 5천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바로 공정한 구청과 시청의 감독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제 영상 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셔서 위탁관리 업체들이 입주민들 몰래 돈 빼먹는 것 다시 돌려주고 앞으로는 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눌러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오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